제가 자리로 돌아왔고요. 오늘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무주택자입니다. 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면서 28년간 살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요. 그런데 이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정을 방알목 잡으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여야 공방으로 다룰 필요 없이 실제로 팩트와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학렬 소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잔금이 모자라서 17억을 근저당으로 설정했다. 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전문가로서 보세요? 일단은 매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집을 빨리 팔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 거다? 7월 말에 7월 30일자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됩니다. 분당 아파트, 해당 아파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청산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는 7월 말 전까지 등기를 소유해서 넘겨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급하게 29억이라고 하는 돈을 마련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25억 이상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27억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급하게 매수할 사람은 사줬고 그래도 없다 보니까 잔금을 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고 그 잔금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등기를 먼저 넘기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 거의 핵심 배경은 결국 저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 때문에 그렇죠. 시점이 또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근저당 17억을 끼고 설정하고 이렇게 집 거래를 했다. 정확히 17억 7천만 원입니다. 17억 7천만 원. 근저당이 대략 120%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특별한 경우인 게 그 세입자가 11억 3천만 원에 아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29억에서 11억 3천만 원을 빼면 정확히 17억 7천만 원 나오거든요. 딱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럼 100% 저당이죠. 100% 저당인 거예요? 전당이 아니고. 그럼 일단은 집 사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별다른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일단은 지금은 저 분당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셈이고요? 계약금도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잔금까지 한 것 같습니다. 계약금도 안 되고 그런 거래다? 근데 아까 민주당의 전영기 의원 얘기도 그렇고 집 산 사람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이게 종종 있는 집 거래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생경하거든요.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강남 고가 아파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대상 아파트 그 주택을 매수할 때 간혹 있는 일이긴 합니다.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급하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2월 16일 대책 때 15억 이상 대출이 금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죠. 그때도 이런 방법들이 좀 강남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 좀 대출 규제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불법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하지 않고 근저당이라는 것들을 또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좀 대출 규제가 생길 때마다 종종 발생하는 일이긴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제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특정 부분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나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집을 판 사람이 마치 은행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건 종종 있는 일이다. 그렇죠. 근데 오늘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대통령이 사규뭉을 한 거 아니냐. 나경원 의원. 사규뭉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 한동훈 의원. 이거 마치 레버리지 매도인이어서 아예 이재명 대통령 집 산 사람 세무조사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부당한 이득을 봤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니까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불법은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갭을 끼고 산다든지 아니면은 막 과도한 대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지침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모두 다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좀 이 법적으로는 우리가 좀 뭐라고 할 것들이 없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아마 하시게 된 것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까 25억 초과하면 지금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저희가 화면도 그걸 좀 준비했는데 네. 이 수도권 규제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분당도 당연히 지금 토지거래에 지금 3중 규제이고요.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보면 네.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저 집이 25억을 넘기 때문에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지금 사실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규제를 결과적으로 네. 어쨌든 집을 산 사람은 피해간 셈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가계 총량 대출을 규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권 대출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 예. 아마 지금 이렇게 대출 규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의 좀 교훈, 노하우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개인적인 사적 금융 활용한 거래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 집거래에 저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일종의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 권력에서 뭐 하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하면 안 되는 거, 대출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지레짐작으로 통제하는 게 있었는데 예. 대통령께서 그것들이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 예. 아마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예상되는 거죠. 조금 전에 청와대도 입장을 냈어요. 네. 오히려 시세보단 낮은 가격에 팔았고 심지어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아파트를 판 의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매수인과 집산 사람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는 없었다. 그런 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요. 온라인 커뮤니티하고 저희 제작진도 일부 부동산 사이트들을 좀 보니까 이런 매물들이 있더라고요. 확인 매물 2026년 뭐 6월 29일도 있고 이거는 이제 확인 매물은 이제 그 전인에 올라왔던 거고 이제 올해 이제 7월 중순이 됐으니까 이미 저렇게 집주인 대출 6억. 그러니까 제가 못 봤던 부분이 실제로 저렇게 아예 네이버 부동산에도 있고 하더라고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부동산 강의도 가끔 하는데 예. 실전 노하우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들을 공개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도 말씀 안 드렸던 이유는 예. 이걸 말씀드리게 되면은 정부에서 또 규제로 막을 것 같았어요. 아하.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에서만 공공연하게 알려드렸던 노하우인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확실히 알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정리하자면 불법은 없었고 뭐 그 과정에서 사인 간의 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약간의 이제 그 규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제 국민 정서와는 조금 약간의 거리가 있는 거다라고 종합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정서라기보다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신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청와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고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시세 차익이 뚜렷할 만한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상화 의지로 봐야 된다. 이틀 뒤에 또 부동산 대토론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 언급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김학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